자,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요, 어쩌면 지난 100년간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수명이 2배로 늘어났다는 정말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 신문이 딱 100년에 한 번만 나온다고 쳐봐요. 그럼 그 일면 톱 기사, 가장 큰 헤드라인은 과연 뭘로 장식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이나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내디딘 순간, 아니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터넷의 탄생,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다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작가 스티븐 존스는 진짜 헤드라인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단 한 세기 만에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무려 2배나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랄까, 어떤 영웅이 짠 하고 나타나서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버린 거대한 흐름이었던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고작 35살이었어요. 이게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던 수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70세를 훌쩍 넘었잖아요. 와, 정말 말 그대로 딱 100년 만에 인생 하나를 통째로 더 선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대로 한번 느껴보려면요. 우리가 과연 어떤 세상에서 벗어났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일상적이었던 시대. 바로 그 시적의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는요. 태어난 아이 3명 중 1명은 어른이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상상해 가시나요? 지금 우리가 그냥 약 먹고 낫는 감염병도 그땐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고요. 결핵, 콜레라 같은 병은 그냥 주변에 흔했어요. 항생제? 그런 건 있지도 않았죠. 오염된 물, 상한 음식이 언제 내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 사람들은 죽음에 정말 무뎌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그랬냐면 1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스페인 독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끔찍한 대유행조차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큰 흔적을 남기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나 가족을 잃는 게 너무나 슬프지만 너무나 흔한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끔찍한 시대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요, 놀랍게도 어떤 위대한 영웅 한 명이나 세상을 바꾼 발명품 하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때로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혁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진보를 이끌었던 진짜 주인공들이 누군지 보여주거든요.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게 무슨 엄청나게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인공비료, 백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마시는 물과 배설물을 분리해준 하수도 시스템,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수십억 명의 목숨을 구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냥 과학적 발견 하나만 툭 나왔다고 해서 세상이 바로 바뀌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우유 이야기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죠. 저온살균법이라는 기술은 1865년에 이미 개발됐어요. 그런데도 오염된 우유 때문에 아이들은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 일상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까지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했어요. 그 50년은 그냥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고 싸웠던 수많은 활동가들의 투쟁의 역사였던 겁니다. 제도의 힘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1937년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제약회사가 글쎄 자동차 부동액에 들어가는 독성 물질로 기침 시럽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결국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 약을 먹고 목숨을 잃었죠. 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미국 FDA가 이제부터 모든 약은 팔기 전에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은 이런 뼈아픈 비극 위에서 만들어진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인류가 이뤄낸 놀라운 성공이 또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낳게 됩니다. 과거의 눈부신 성공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해냈던 바로 그 공중보건의 위대한 성공이 결과적으로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인구가 산업화 시대와 만나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기후위기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오늘날의 새로운 문제를 만든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바뀌고 있어요. 그냥 몇 살까지 사느냐, 즉 수명을 늘리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는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바로 건강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요.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시간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까? 이게 새로운 목표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다음 보건혁명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냥 더 오래 살게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진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 보건혁명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었다면 이제 시작될 두 번째 혁명은 바로 건강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저 내가 더 오래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든 상관없이 길고 건강한 삶을 누릴 공평한 기회를 갖게 하는 것. 지난 100년의 기적을 발판 삼아서 이제는 바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